종목은 대체 왜 움직이는가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조선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시간에 조선주 얘기 진짜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잘 가는 걸 어떡해요. 오늘은 물론 다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카타르 국왕이 어제 정상회담 가졌었잖아요. 카타르 측이 LNG선 이 발주 물량 한 60척 정도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예상했던 것은 한 40척 정도였는데 거의 대략 2배 정도가 예정돼 있단 말이잖아요. 이거 국내 조선사들 혹시 싹쓸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불어익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삼성중공업이 2% 넘는 상승세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 짓겠다고 했었죠.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본사까지 제주도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고 사활을 걸겠다 이런 얘기들도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카지노 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리조트 내 카지노의 확장 이것 가로막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사업에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하락세를 보이는 거고요. 장중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3% 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또 한번 볼까요? 이제는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칠 줄 모르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성창 오토텍이 장중 한때는 1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3%대 강세, 효성과 디케이라 등도 한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백신주 보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또 들썩입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면에 있는 젖소 농가에 이 구제역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어제 뉴스가 전해졌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그 바로 인근 지역에 양성면의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얼마나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챙겨볼게요. 이끌백, 대성 미생물 등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게임주 중에 W게임즈 한번 볼까요? 4.6% 정도의 상승, 오늘 거래량도 조금 실리는 모습이네요. 1분기 중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종 지수에도 편입이 될 것이고 수급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인데요. 현재는 56,100원대. 과연 이전 상장 이슈를 앞세워서 주가 이제 턴할 수 있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하나 볼까요? LGU 플러스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딱 기준으로 해서요.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실적 발표가 1시 50 몇 분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는 주당 400원 현금 배당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었고 오후에는 영업이익 이제 실적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4분기에 1,0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지금 3.8% 급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챙겨보도록 합니다. SKC 코롱 PI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도모하네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다음 달 말쯤 접는 스마트폰 내놓을 거라고 하고 올 하반기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PI 필름 생산해내는 이 업체의 주가 안 갈 이유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주들 보겠습니다. 뉴스 이제 나오면서 들썩이는 종목들 몇몇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뉴스가 또 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참 이런 뉴스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예. 나쁜 뉴스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전에 제가 한 달 전에 그 미세먼지 테마주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계절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게 겨울이란지 봄철 이제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종플루에서 메르스까지 그리고 이제는
구제역 이런 이슈까지 계절적으로 꾸준히 계속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소식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이글벳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옵티팜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까지 최근에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부 종목을 따라가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 테마성 흐름으로 해서 상당히 뭐 급등을 한다 이런 현상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단발성으로 많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악재의 어떤 효력이 이제 좀 그 속된 표현을 쓰면 약발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방금 상한가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테마주는 막 많은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나빠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가 돼서요. 백신주들 또 오늘 동반 들썩이기에 가지고 나와봤는데 역시납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은 나빠요. 예, 저희는 이런 단발성 뉴스에 움직이는 이런 테마주 말고 조금은 더 건강한 쪽으로 눈 돌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W게임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막 이 회사가 내놓는 게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막 실적이 막 눈으로 숫자로 확인이 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잡히면서 오늘 네. 또 투자자들의 매기가 조금 쏠립니다. 이 네. 종목은 어떤 판단 내려볼까요? 아, 저는 이런 거 관련된 문자가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스트레스예요. 어떤 문자요? 뭐 이전 상장 된다. 아니요. 그러면요? 이런 게임에 참여하면 공짜 머니를 준다 뭐 이런 문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행성 게임으로 소송이 걸렸는데 그 결과도 좀 궁금하고. 네. 일단 뭐 W게임즈의 네. 게임이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미국 자회사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에 이슈가 되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까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 이전 상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전 상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간 건 아닙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 이슈로 시세가 크게 났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뒤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지금 뭐 W게임즈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이미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들이 살 만큼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상장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옮기더라도 뭐 어떤 새로운 이슈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그런 흐름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신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렇지만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 그래도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 그 실적이 우상향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53,500원에서 한 73,000원 정도 현재 박스권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여기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네. 말씀드린 어떤 박스권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 네, 구간은 그쵸. 바닥선인데요. 네, 박스권 기준을 보게 되면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손절가를 짧게 잡고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기대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싶네요. 부각된 이 이슈보다는요, 네네네. 그렇죠? 기술적인 그 뭐 차트를 보니까 딱 모양이 네. 그냥 공식처럼 그죠. 보이긴 하네요. 예. W게임즈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어떤 네. 보장 찍을까요? 일단은 뭐 이전 그 박스권 이슈를 보게 된다면 좋아요 네.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요 이슈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예. 네, 뭐 챙겨 드릴게요. W게임즈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SKC 코롱 PI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를 내다본다고 해도 뭔가 좀 시장이 이제 커질 만한 거를 이제 먹을거리, 미래 먹을거리를 네네. 갖고 있는 업체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가격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보기엔 너무 빨리 반영이 됐어요. 이 얘기가 2018년 그렇죠. 초반부터 네.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5만 원대의 어떤 주가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결국 작년 말에 3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닝 쇼크라는 점이 실적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악재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재무제표도 보면 아시겠지만 나쁜 건 없어요. 단지 너무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C 코롱 PI가 그런 기대감에 조금은 이제 가격 그러니까 하락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어떤 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가 된다라면은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필름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용 어떤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어느 정도 선인 거예요? 네, 전고점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전고점이 한 5만 5천 정도 꽤 같아요.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가는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상 최대 실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 이 여기에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에서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전고점까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모델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첫 크게 모델에서 기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그 아이워치인가요? 아니 스마트워치인가요? 네, 맞죠? 기억나요? 네, 네. 그게 저는 첫 모델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 아, 모양이 기억이 안 꼭 나네. 전자발찌 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 좋았는데 그 뒤에 조금 그 디자인이 좀 변하게 되면서 괜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모델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게 삼성전자 그 처음에 그 컨셉 그 스마트폰 맞았었나요? 예. 저것도 네. 그냥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는 S10 아닌가요? 지금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S10 이네요. 다른 화면인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그 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 이제 이 네. 컨셉폰 뭐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네. 적으면서 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모양이 그냥 저건 사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제 관점에서는 그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지금 나오고 아이폰을 있네요. 많이 네. 쓰거든요. 네, 저도 근데 아이폰을 저도요. 많이 쓰는데 디자인 때문에 써요. 네, 저도요. 모양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성분한테는 조금 그쵸. 인기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첫 모델은 그래서 저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예전에 아무래도 그 스마트워치가 좀 실망스러웠던 것처럼. 네, 네. 처음에 이제 무언가가 나오고 뭔가 보완이 되고 그렇죠. 이제 디자인에 대한 또 고민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괜찮아지겠죠. 지금 오늘 폴더블 폰 관련해서 SKC 코롱 PI 말고 그 이녹스 첨단 소재도 특히 네네. 이제 뭐 그렇죠. 수혜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도 괜찮나요? 일단은 두 업체가 경쟁인데 일단은 연성회로만 보게 되면 이녹스가 더 나아요. 그런데 네. 일단 폴더블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녹스에서 조금은 코롱 PI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테마 같은 게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은 이게 그 테마도 계속 변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그 진로소스 얘기 나오게 되면서 농업주가 좀 강세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녹두가 종자회사가 괜찮아요. 옛날에는 종자회사 얘기하면은 무조건 농업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시아 종류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이 그 PI 필름 같은 경우도 조금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PI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일단 좀 염두에 두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SKC 코롱 PI로 넘어서 네. 이 종목의 투자 의견은? 제일 중요한 거 깜빡할 뻔했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 이번에는 LG U+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뭐 SKC 코롱 PI와 비슷했던 것은 작년 한 해 참 기대 많이 갖고 우리 봤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그렇죠. 뭐 5G 시대라는 것을 네. 앞세워서
LGU 플러스가 통신 3사 가운데서도 가장 앞세워서 이제 네. 갈 수 있을 것이고 투자적인 매력도도 너무나 훌륭하고 네. 실질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 이후 이제 되면서 뭔가 시들시들해졌어요. 네. 오늘은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뭐 배당 얘기도 있긴 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좀 아울러 주세요. 네. 일단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시장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2,600포인트를 찍고 난 성격으로. 이후에 네. 지수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경기 그랬었죠.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실적에도 부합을 하고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는 맞아요. LGU 플러스, 네, 그러니까 네. 통신주였고 네. 그리고 그 통신주 내에서 그 포지 LTE 같은 경우에 LGU 플러스가 가입자를 제일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포지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도 가입자 유치가 LGU 플러스가 월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보다 더 많이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LGU 플러스보다는 조금 이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죠. 시장이 좀 회복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소외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통신주가 가장 큰 맹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꾸준한 영업이익은 발생되지만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성장폭은 좀 없거든요. 네.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주당 400원 현금 배당 이게 시가 배당률이 2% 정도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가 배당률이 시원하게 한 5% 이상? 좀 그 정도 이렇게 돼야 하면은 좀 매력이 고매력이라 할 수 있을 있어 것 같은데 보이죠. 네. 조금은 400원, 시가 배당 2%? 아쉬워요. 조금 여기다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은 좀 너무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배당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좀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제가 LGU 플러스 LGU 플러스 포함한 통신주였던 맹점이 제가 조금 전에 꾸준한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기 기준 영업이 2천 원대에서 탈피하는 흐름, 그러니까 2,500억, 3천억 이렇게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제가 봤을 때는 또 2만 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일단 글쎄요. 좀 드려야 될 것 정도. 같습니다. 만약에요. 네. 이제 5G용 스마트폰이 줄줄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의 네. 5G를 이제 쓰기 시작하고 당연히 요금 안 오르겠어요? 다 당연히 오르겠죠? 네. 오르죠. 그렇게 된다면 네. 또 통신주들은 그때는 또 볼만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가입자당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것도 계산이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LGU 플러스가 2016년까지 주가가 13,000을 돌파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G에서 4G LTE로 넘어가게 되면서 가입자당 매출이 올라간 것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G로 넘어가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가 다시 한번 얹혀지게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2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5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G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5G에 주목을 한 이유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거기에 얹혀지는 컨텐츠의 어떤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였고요. 네. 그러면 내일장 탑픽으로 어떤 걸 꼽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장이 네, 주춤할 것 같아요. 기간 조정. 당분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오늘 탑픽 업종으로 조선주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SKC 코롱 PI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C 코롱 PI 저는 탑픽으로 좀 제시하고 싶네요. 막 V자 반등으로 막 전고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가능성은 일단 그렇죠. 열어두자. 안정적인 우선. 예. SKC 코롱 PI 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